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 통일 톡톡톡. 오늘은요, 서인택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조금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구촌 평화연구소 김백산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예. 지구촌 평화연구소는 2011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스 재단의 유관단체로서 창립을 했고요. 고려한 드림에 입각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에 관련한 학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통일 강연회라든가 통일 관련 포럼 또는 국제회의 또 단행본 출간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1KTV 굉장히 자주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떤 편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네, 뭐 전자권 전환 관련 전 흥미롭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통일 톡톡톡 주제는요,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국제 협력에 관한 겁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죠. 또 우리 김백산 대표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그 편의 주인공입니다. 톡톡톡에 수차례 다녀가셨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반가운데 교수님 통일 톡톡톡 하신 후에 주변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희 봄에 그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주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전자권 전환과 국가안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쭉 체크해 보니까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방영을 했었는데 한 5만 명 이상이 맞아요. 보았던 것 같아요. 야, 참 좋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국력도 신장이 됐고 국제적인 위상도 더 높아졌고 우리나라 안보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는 자주국방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대단히 보람을 느꼈어요. 실제로 이 유튜브에 전자권 전환을 검색하면 교수님이 출연하신 편이 제일 위에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시청률 제조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 편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럼 오늘도 통일 톡톡톡 핵심 이슈를 다루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새로운 손님 김백산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토크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크 키워드는 통일 외교입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을 다룰 것 같나요? 통일 외교는 뭐 통일 관련 국제 관계 그런 관련된 키워드겠죠. 교수님은요? 그렇죠. 어떻게 통일을 하려면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쉬운 내용일 것도 같은데 또 들어가 보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 오늘 좀 잘 풀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4일이었죠.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 통일실천교수협회 주관에서 남북한 미, 중일, 러, UN 전문가들이 참여한 통일 한반도 미래 비전과 국제협력 제하의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포럼을 개최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런 통일 한반도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투합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서 글로벌 통일 운동의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국제 포럼을 추진하게 됐죠. 그러면 이 국제 포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추구하는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변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여기 한 분단 상태를 즐기는 듯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과연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한테도 어떤 편익이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중대한 이슈로 생각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벌이자.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이번 국제 포럼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네. 김백산 대표님은 이 국제 포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저희가 포럼을 기획한 그런 그 배경에는 일단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네. 국제사회가 온통 코로나 문제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반도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한 핵 문제나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궁극적인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 또는 그것들을 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런 포럼들을 진행해 왔고요. 이번에도 그런 코로나 팬데믹에 불구하고도 그런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크 키워드는요, 역사를 바로 보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남북 통일 문제보다 조금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님? 예,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그 어떤 통일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민족이 원초적으로 민족 시원부터 지향했던 나라가 어떤 이상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조선의 건국 정신,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꿈, 네. 이상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인간과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그 이상이 지금에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일치하고 그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상에 맞게 코리안 드림의 비전이 형성되고 그 비전에 맞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그런 역사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졌을 때 인류 문명에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이 냉전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갈등과 적대 세력의 양진영이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된 그 문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준다는 그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이런 그 갈등과 대립의 그 한반도가 분단해서 통합이 되면서 세계에 싸우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같은 내전도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 또 세 번째는 한반도라는 것은 그동안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였는데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공동 번영의 그런 산파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보고요.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통일을 일궈냈다는 데서 오는 중국과 미국의 그 인식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래서 지금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패권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또 중국이 나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가져온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통일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통일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역사는 과연 무엇인지 좀 얘기를 더 깊이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달 4일이었죠.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긴 했는데 남북 관계는 여전히 좀 교착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은 더 격화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먼 얘기인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죠. 네. 남북 관계가 거의 그 경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 미중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념, 기술, 무력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통일을 생각한다? 환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근데 묘하게도 이 한반도에 대한 그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고 거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팽팽하게 어떤 서로 끌고 당긴다고 볼까요? 네. 이런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틈새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은. 남북한이 의기가 투합된다면은 이 강대국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저로 찬스라고 볼 때 진짜 이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지성인 집단들이 하나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은 이 통일의 비전을 꿈꾸고 그 통일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의 사명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현재 상황에서 통일을 네. 논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가 있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갈등과 대립의 어떤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아주 결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예요. 최근에 우리 몽골리아 원코리아 국제 포럼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중국인 학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수 하우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네.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중국인 학자들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요. 그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반도 통일은 미중 패권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도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네요. 네. 이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역사를 넘어서서 좀 인류 문명사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이제 참 이런 어떤 역사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세계 인류 문명을 주도해 왔던 그 국가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그 자그마한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라는 데에서 신화 문명이 싹 트죠, 발전되죠.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이태리라는 어떤 반도입니다, 여기도. 반도에서 이 로마 문명이 확산돼 나갑니다.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서서히 또 어디로 가냐면은 에스파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 국가의 조그마한 나라예요. 네.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세력이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화라이라는 아주 소국이에요, 진짜. 자그마한 소국이라고. 이런 나라가 보면 알고 계시듯이 이 아시아로까지 진출해서 인도네시아는 화란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네. 우리 하멜 표류기 있잖아요. 네. 하멜이 한국까지 나온다고요. 등장해서 한국에 자기들의 문명을 전파하기는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에 떨쳤던 유형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것이 서서히 이제 또 유럽의 또 섬나라인 영국으로 가죠. 영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그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만은, 이 서서히 미국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동북아 이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북아의 경제력 지수를 본다면은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 집중되어 있다고요. 인구도 보세요. 그리고 문화도 보세요. 이쪽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세기 동안에 대한민국만큼 그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식민 통치를 받았죠. 분단이 됐죠. 또 전쟁을 치렀죠. 참 가난했었죠. 또 독재 정치에 시달렸었죠. 이런 것을 참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지금은 5천만 명 조금 넘는 소국인데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가. 또 수출로 보면 우리가 6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우리예요. 이 수출 6대 국가입니다. 또 국방력을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글로벌파이어 그 싱크탱크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국방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가를 랭킹을 매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가 6위입니다. 예. 북한은 28위예요. 예. 근데 그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이 한류 K칼처로 상징되는 이 한류가 국제사회를 막 떨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종원한 나라가.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북한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또 다른 무슨 그 강점이 더 있다고 봐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강국이라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그쵸. 봅니다.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핵 과학 기술자들이 IT 파트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이제 진짜 기술 과학 강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 모든 종교를 이렇게 끌어안는다고 할까요? 이상한 것 같은 DNA인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홍익인간 정신. 네, 그 정신. 예. 그 정신이 네. 앞으로 이 21세기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문명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진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참 멋진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내려오는구나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걸 빨리 일궈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좀 부연을 드리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역사를 보게 되면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있어요. 문명의 어떤 하나의 어떤 연결 지점 또는 단층선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이 충돌하는 곳이지만 또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그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하드 파워 입장에서 이제 전쟁이라든가 정복이라든가 등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명의 입장에서 문화적 교류에서 소프트 파워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가 아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륙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해양 쪽에 일본이라든가 그쪽에 이렇게 전파해 주신 그런 그 문명의 교량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1세기도 바로 이 한반도와 이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를 융합시키고 그것들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한류, 특히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그 한류의 어떤 전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한민국이 정말 이젠 정말 강국이 됐고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힘이 생겼는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가 외면해서 안 된다는 역사적인 어떤 엄숙함이 있다고 봐요. 참 서글픈 건데 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갈라질 수가 없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또 우리 의지와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남북을 분단시켰다고요. 참 나쁜 놈들이죠, 참. 근데 또 대한이게 그 북한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유엔의 그 결의에 의해서 유엔 16개국이 참전해가지고 국군과 함께 쫙 그 북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장악을 해요. 통일이 다 된 거죠, 이제. 근데 난데없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통일을 좌절시킨다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참 이 주변국이 현재 우리 한반도 분단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했던 국가들이다 보니까 원죄의식이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이 주변국들이 우리 한반도 운명을 갈기가 찢어 놓는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다시금 봉합시켜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같이 주변 사국이 다 그런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도덕적인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통일은 어렵지 않지 않겠나 생각도 하는 거죠. 저도 이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죠. 뭐 역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대국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라는 것은 뭐 법이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오직 지배하는 것은 파워,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어떤 단합된 힘이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한민족의 어떤 그 힘인데, 그러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올바른 통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통일국가 이상을 중심하고 그 통일을 국제사회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거지. 지지하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